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1일 오전 7시 22분입니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비례 정당끼리의 난투극입니다. 희한한 비례 정당이 생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국 수호당이라는 명칭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은 이런 난장판을 예고한 선거법을 아주 강행 통과시킨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처음에는 점잖을 뺐어요. 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의 후신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정당으로서 미래한국당을 만들 때까지는 아주 비아냥거리더니 이제는 급했는지 자신들도 지금 비례대표용 정당을 지금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로남불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책이 있다면 인민에겐 대책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정권의 정책이 있으면 국민도 대책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생존 차원에서 무슨 수를 쓰든지 몸부림친다는 이야기인데, 이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세력이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과정에서 의외의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 중도 통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철수 씨가 중도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 지역구 공천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미래통합당 밀어주라는 뜻이죠. 지역구 공천을 안 하고 오로지 비례대표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화답이라고 하듯이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한승교 대표가 어제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안철수 씨에게 통합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 대표직도 넘겨줄 수 있다. 단판을 짓자. 오늘 아니면 내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은 상당히 합리적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비례 정당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겁니다. 비례 정당을. 그게 이름이 뭐 미래통합당이 될지 아니면 국민의당으로 될지 제3의 이름을 만들지 모르지만 어쨌든 또 정당 이름 하나가 새로 생길 가능성도 있는데, 어쨌든 하나로 합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이미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씨로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분을 따랐던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들어가서 공천을 일부는 받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같은 성향이니까 문재인이 반대하니까 하나로 만들어버리자. 이런 아주 파격적 제안인데, 이게 선거판을 흔들 구도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승교 대표는 이분은 불출마를 선언한 사람인데 이번에도 이 당 대표 역할만 하지 자기는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분 이야기는 제1당을 우선 만들어야 된다.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안 대표가 원한다면 통합된 당의 공동대표로 함께 일하거나 아예 대표 자리를 넘길 수도 있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막아내는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대의인 만큼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국민의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국민의당과 통합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안 대표가 거절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안 대표의 인사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통합당으로 합류해가지고 일부는 공천을 받고 있습니다. 한승규 대표는 16일 공천 절차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는 16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대구에서 안 대표를 만나 결론을 짓겠다. 안 대표가 의료 자원봉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진작 만났을 텐데 일정이 다소 늦어져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안 대표는 지금 의사 신분이니까 지금 의료봉사를 대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한승규 대표는 이어서 이미 안 대표가 2016년 총선에서 영입했던 비례대표 의원 대부분이 미래통합당으로 옮겨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안 대표도 정치적 미래를 감안하면 큰 판으로 들어와야 하고 미래한국당과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래한국당과 통합, 이 미래통합당의 말하자면은 자매정당이 미래한국당인데 이름이 참 헷갈립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추진하고 있는데 결국은 황 대표에게도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한승규 대표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비운 마음으로 이 정당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분의 말이 보면 아주 솔직하니까 이거 힘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목표는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20석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목표가 과거 총선에서는 순수한 일반인 공모자 중 비례대표 당선자가 나온 적이 없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과 나는 국민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밀실 공천을 깨자는 차원에서 일반인 당선자를 많이 배출하는 게 이번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을 어떻게 영입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과거에 일면식도 없던 분이다. 하지만 보수가 진정 가져야 할 두 가지 가치와 원칙,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처음에는 고사하셨지만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치를 바꿔달라는 것이라는 논리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한승규 씨가 그러면 총선 이후에는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미래한국당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하지만 한국 정치사에 유례가 없는 국민에게 박수받는 비례대표 공천을 완성해 보고 싶다. 그게 전부다. 이분이 이번 비례제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뭐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배제해 버리고 순수하게 한번 좋은 사람 공천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기반이 없지만은 투쟁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비례한국당 쪽으로 수백 명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특히 그 아스팔트 광장에서 싸웠던 이 투사들이 많이 갔어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는 건데 여기에 유형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금도 맡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석매체지를 발표한 다음 날 바로 이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영하 변호사가 공천심사 부적격 조건임에도 지원하신 걸로 안다. 그럼에도 서류심사나 면접심사는 원칙대로 처리하는 걸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적격이라고 했어요. 부적격 조건이 이런 건데 개파정치 주동자, 타정당 공천 신청자, 탈락자, 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미투 가해자 등인데 그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엄정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그 입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독립기념관장,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등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원식 전 합동본부 차장은 그동안에 이분 예비역 중장 출신인데 예비역 장성단을 만든든지 해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이 투쟁해 왔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신청을 했군요. 그래서 이 정당, 이번 정당에서 이번 선거에서 전체 판을 바꾸는 매개 역할을 미래한국당이 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큰 판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승교 미래한국당 대표의 이야기대로 이게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이루어진다면은 이게 그동안에 무리하게 꼼수를 써가지고 정권을 유지하겠다고 하던 이 문재인 정권의 구도에 큰 타격을 가하고 결국은 선거법 개혁이 문재인의 죽을 꾀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하나의 드라마가 예비되어 있는데 물론 안철수 개성이 강한 안철수 씨가 여기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변론으로 하고 이 정치판에 그나마 지켜볼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